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잠과의 전쟁일 겁니다. 분명 다음 중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텐데요. 밤마다 여러 번 깨는 아기 때문에 좀비가 되거나, 수면 교육을 시도하다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실패하거나,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통잠 자는데 우리 아이만 안 자서 불안하거나, 수면 교육을 시작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거나.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저도 5개월 전에는 이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엄마였거든요. 육아가 쉽지 않으리라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은 진짜 그야말로 잠을 못 자서 정말 지옥 같았어요. 특히 저는 모유 수유를 해서 그런지 수유 텀이 1시간 반으로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 사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30분 남짓, 그마저도 없을 때가 많았죠. 그렇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예민해지고 몸은 회복이 안 돼서 온몸이 쑤시고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일상 전체가 무너지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수면교육 관련 영상이랑 책을 거의 닥치는 대로 찾아보고 봤던 것 같아요. 한 30편 이상.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기 기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시도하다 보니 결국 포기하고 실패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남들 성공 방식이 우리 아기한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저의 경험을 녹여서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수면교육 총정리판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정보를 찾고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봤어요. 수면교육 전에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수면교육 비법을 찾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비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에게 맞는 수면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꿀잠과 8시 육퇴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먼저 수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수면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수면교육은 쉽게 말해서 아기가 스스로 잘 수 있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냥 단순히 계속 울리면서 자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게 필요할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기가 빨리 잠을 자야 부모도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잘 자야 부모도 충분히 쉬고 회복해서 다시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기에게도 잠을 잘 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푹 자야 아기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잘 클 수 있거든요. 자, 수면 교육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아기는 생후 최소 6주 이후에 수면 교육을 시작해야 해요. 아기가 밤낮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6주부터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기한테 뭘 벌써부터 울리면서 하냐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서 잘 자는 건 진짜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수면 교육을 시작이라도 해보는 게 좋아요. 점점 더 커지고 아기가 생각하는 힘이 세질수록 수면 교정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다음으로 부모에게는 정말 강력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아기의 울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면 교육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요. 아기 울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안아주는 순간 악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아기의 울음을 무작정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1개월만 믿고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아기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행복한 육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다면 잠을 스스로 못 자서 아기도 계속 울고 엄마도 계속 울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면 교육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이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바로 일관성, 규칙성, 독립성입니다. 일관성, 매일 같은 방법으로 재워야 돼요. 규칙성, 잠들기 전에 일정한 순서를 반복해서 규칙을 알려줘야 해요. 독립성,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줘야 해요. 아직 생각을 잘 할 수 없는 아기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잘 맞아서 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수면 환경, 수면 의식, 수면 아이템입니다. 먼저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수면 환경부터 만들어 주셔야겠죠. 수면 환경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되는데요.
온습도계를 준비해서 방안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맞춰주세요. 이건 평소에도 아기에게 좋은 환경이니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에요. 낮잠과 밤잠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방안을 최대한 깜깜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때부터는 소음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거나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아기가 지금은 밤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통잠에 더 빨리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기 잠 준비 완료하기. 아기를 눕히기 전에 기저귀를 갈고 트름을 시키는 등 모든 잠 준비를 맞춰주세요. 소화가 안 돼서 응가를 해서 더워서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해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독립된 공간에서 재우기. 방 분리가 아니에요. 침대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별도로 아기 침대에서 재우는 것을 추천해요. 방 분리는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초반에는 자주 울기 때문에 동선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자는 시간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재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시간대에 아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더 깊은 잠에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재워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저희가 점심만 되면 배꼽시계가 울리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수면 환경이 준비가 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15분 정도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잠자리, 같은 노래를 일관되게 매일 반복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수면 의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아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면 의식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신나는 노래나 아기 모빌,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이런 것처럼 아기의 잠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며 효과를 본 수면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퀴 달린 아기 침대예요. 아기가 잠투정을 하거나 잠들기 어려워할 때 침대를 살짝 흔들어주면 그 진동이 아기를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잘 자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두 번째는 백색 소음기인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소리를 내서 안정감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백색 소음기 대신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라라스 옆잠 베개예요. 저희는 이 베개를 쓴 후부터 아기가 정말 길게 자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한쪽 면을 잡아줘서 그런지 모로반사 없이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흡수력 좋은 기저귀예요. 아기가 오래 잘 경우 쉬가 셀 수도 있으니 흡수력이 좋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는 하기스 에어드라이를 썼는데 아기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환경, 수면 의식, 수면 아이템까지 다 갖추고 이렇게 해줬는데 바로 잠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쉬닥법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소리를 내서 안정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안누법이에요. 아기가 잠이 들랑말랑할 때 침대에 눕히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기가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스스로 침대에서 잠드는 연습을 하는 게 수면 교육의 핵심이니까요. 세 번째는 퍼버법이에요. 논란이 제일 많은 수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가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잠들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기가 울 때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3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그 시간 동안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울음을 조절하고 잠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요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쉬닥법만 하다가 퍼버법도 시도해 봤죠.
하지만 빌라에 살아서 그런지 뭔가 계속 올리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안누법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막힌 방법은 쉬다법 플러스 안누법인데요. 쉬소리는 수면의식 마지막에 켜서 디폴트로 깔아놓고 아기가 울면 바로 안아서 진정시키고 진정되자마자 바로 내려놓는 식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기마다 먹히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며칠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희처럼 여러 방법을 혼합하거나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우리 아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안 먹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희도 최소 2, 3일 정도 계속 해보고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저희 아기는 바로 안아주고 진정시키고 눕히고 하는 방법이 제일 잘 맞아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수면교육 이렇게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난관은 아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배우자였죠. 저희도 수면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새벽이라 잠 못 자서 예민한데 아기는 계속 울고 배우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딱 2가지만 먼저 맞추고 시작해보세요. 첫째, 수면 시간대와 환경을 함께 정하세요. 수면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시끄럽게 하거나 남편이 늦게 와서 늦게 시작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혹시 남편이 난 퇴근하고 이제야 보는데 아기 좀 더 보고 재우면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아기들은 저녁 8시 이전에 자는 게 성장에도 좋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성인과 다르게 이 시간대에 아기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잠을 깨게 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처럼 성인 자는 시간에 그냥 똑같이 늦게 재우고 늦게 일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를 늦게 재우면 과도한 피로가 쌓여서 오히려 잠 초정이 더 심해지고 자주 깬다고 합니다. 아기가 왜 이 시간대에 자야 하는지 꼭 함께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2번째, 아기 울음 참는 시간 기준을 정하세요. 언제까지 아기 울음을 내버려 둘 건지 남편과 합의해서 기준을 딱 정해주세요. 20분 동안 아기가 울어도 안아주지 말자. 아니면 5분, 10분, 15분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갈지. 아니면 30분까지 최대한 울려보고 안아서 진정시켜줄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 제한을 생각해두고 참는 것과 시간 정해진 것 없이 무제한으로 참는 것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수면 교육에 실패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기 울음을 외면하지 못해서예요. 한 명은 잘 참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내버려둬 라고 하는 순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수면 교육은 산으로 가고 결국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제 얘기예요. 하지만 무조건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아기처럼 정말 오랫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은 아기라면 안누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세요. 이렇게 아기 상황에 맞게 위에서 말씀드린 수면 방법을 남편과 상의해서 적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일단 2, 3일 정도로 해보고 남편과 함께 이래도 안 되는데 한번 우리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맞춰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한테는 완벽한 계획보다 잠을 스스로 잠들 수 있게 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그 일관된 사랑, 그리고 꼭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수면 방법의 이름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그 방법 자체에 이름이 붙은 거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기에게 맞춰서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언제까지 울음을 참을지, 언제 안아주고 다시 내려놓을지 등 대략적인 느낌만 정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면교육의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8시 육퇴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퇴근 후 남편과 치맥 한 잔도 하고 못 봤던 드라마도 몰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저녁 시간이 생기는 거죠. 수면교육은 아기에게도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엄마 아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수면교육의 성공은 결국 부모의 굽히지 않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언젠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과 행복한 육아 생활의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